자,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라고 했었는데요. mass times f equals ma equation of motion이라는 게 있는데 ma라고 하는 것은 x의 더블 닷. 여기서 스프링 컨스탄트가 k인 스프링 용수철이 달라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kx란 힘을 받겠죠. 자, 이 F가 뉴턴 세컨드 로에서 mx 더블 닷이고 주어진 external force가 마이너스 kx이고 하면 mx 더블 닷 equal 마이너스 kx 좌변으로 이항하면 mx 더블 닷 플러스 kx equals 0. 자, 우리는 mass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characteristic frequency 이런 걸 정의하기로 합시다. characteristic angular frequency. 네, 이렇게 정의를 하면 x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 x equals 0라고 나오죠. 자, 이 방정식은 시간에 대한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가 있고요. x와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미분되어 있는 게 2차. 그래서 세컨드 오더. 그리고 x와 x 더블 닷의 계수들이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되니까 질량도 바뀌지 않고 스프링 컨스탄트도 바뀌지 않으니까 상수로 되어 있으니까 리니어한 오퍼레이터의 함수 x를 작동시켰다. 리니어 오퍼레이터.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해당한다. 자, 이런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 x에다가 exponential 람다.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일과에서 배울 때는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x라는 함수를 displacemen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니까 지금 x가 아니고 t를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이런 trial function, trial solution. trial solution은 되면 좋고 아니면 딴 걸 찾아봐야 되겠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람다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 e to the 람다 t equals 0가 되니까 exponential 펑션은 이거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람다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equals 0 이런 방정식이 얻어지게 돼요. 이러한 방정식을 circular equation, circular equation,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이겐밸류. 여기에서 이제 람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겐밸류라고 하죠. 자,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려면 실수로는 이런 방정식을 풀 수가 없죠. 쿼드라틱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 이 두 가지의 복소수 특히 순허수인 솔루션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면 이것은 더블 루트가 아니죠.
서로 다르니까 우리는 더블 루트가 아니다. 더블 루트가 아니면 우리는 두 개의 linearly independent 솔루션을 구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x1이라고 하는 것은 e to the i 오메가 0t, x2는 e to the minus i 오메가 0t, 이 두 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솔루션을 얻었고, 이때 두 개를 얻었으면 곧바로 linear combination을 해서 linear combination을 해서 답을 얻으면 돼요. 우리는 exponential I theta라고 하는 것은 theta가 위에 있어요. cosine theta plus I sin theta라고 하는 것을 알죠.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C1 plus C2 cosine 오메가 0t plus I C1 minus C2 sin 오메가 0t 이런 형식으로 general solution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C1과 C2는 arbitrary complex number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굳이 C1 플러스 C2라고 할 필요 없이 알파 코사인 오메가 0t 베타 사인 오메가 0t. 자, 편의상 복소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x라고 하는 것은 displacement이고 displacement는 실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개수들은 이제 알파와 베타는 실수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하지만 앞에 있었던 exponential i 오메가 0t, exponential minus i 오메가 0t 이런 복소수를 이용했을 때에는 개수들이 실수라고 고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올바른 답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복소수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복소수로 살려두고 함부로 일부분만 지우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복소수일 수 없는 허수부가 없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 다음에는 실수라고 require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우리는 아까 미분 방정식을 정리를 할 때 오메가 0라고 하는 characteristic frequency 를 얻었는데 이것이 결국 아까 람다하고 상관이 있었죠.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0가 되는 아이겐밸류가 얻어졌는데 이때 그 람다는 exponential 람다 t라고 답을 가정하고 트라이얼 펑션으로 했을 때 람다가 복소수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다 보면 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도 된다라는 결론이 얻어지게 됐죠. 우리는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었고 그것이 exponential i 오메가 0t와 exponential minus i 오메가 0t였는데 이것을 또 다시 cosine 오메가 0t와 sin 오메가 0t의 형태로 linearly independent한 두 개의 솔루션의 linear combination으로 답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때 이 개수들은 자유롭게 free parameter 에 해당하고 undetermined 그리고 우리가 적분에서 얻어내는 적분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일인데 적분을 하고 나면 x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컨스턴트
적분상수가 튀어나오겠죠. 이런 적분상수의 와 유사한 undetermined parameter C1과 C2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boundary condition, initial condition, 또는 final condition,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x0와 t 콜 0일 때 위치가 x0였다. 그리고 velocity x 다시 x 닷의 제로가 v0였다.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의 제로는 여기에 넣었을 때 0을 넣으면 코사인은 1이 되고 사인은 0이 되니까 x0가 c와 이 식으로부터 x 닷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c1 오메가 0 사인 오메가 0t 그리고 플러스 c2 오메가 0 코사인 오메가 0t가 되겠죠. 이때 0을 집어넣으면 x 닷의 0을 집어넣으면 이 사인은 없어지고 코사인만 1로 나오니까 c0 오메가 0가 될 거예요. 이러한 t 콜 0일 때의 조건, 그것을 initial condition이라고 해요. 두 개의 컨디션이 있으니까 displacement, velocity 두 개의 constraint가 있으니까 initial conditions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final conditions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시간 t1일 때 어떤 값을 가졌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initial condition에서 C1이 X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거는 C2네요. C2는 V0 나누기 오메가 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C1과 C2의 값을 이 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x of t의 값은 x0 코사인 오메가 0t 플러스 v0 over 오메가 0 사인 오메가 0t의 값이 되겠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 닷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닷, x 닷, 그리고 x 더블 닷을 구해보기로 합시다. 자,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0 사인 오메가 0t. 그래서 마이너스 x0 오메가 0 사인 오메가 0t라는 텀이 됐고, 여기에 있는 사인에서 t로 미분하면 이것은 오메가 0 코사인 오메가 0t니까 오메가 0가 나와서 분모에 있는 디노미네이터에 있는 오메가 0를 캔슬 시키고 v0만 남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플립이 됐어요. 다음 한 번 더 타임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우리는 x 더블 닷을 구할 때 코사인 오메가 0가 두 번 미분되면 한 번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사인으로 바뀌고 오메가 0가 나오고, 사인이 다시 코사인으로 되면서 오메가 0를 뱉어내니까 오메가 0 스퀘어가 되고, 아까 나왔던 네거티브 사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하는 형태가 되겠어요. 다음 텀을 봅시다. 사인이 오메가 0 코사인으로 되면서 여기 분모에 있던 오메가 0를 velocity를 얻을 때 날렸는데, 코사인을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 친구는 오메가 0
그래서 V0 오메가 0 코사인 미분에서가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었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 유의할 점은 아까 요게 사인이고 사인이다. 여기 오메가 0가 밑에 있었는데 여기 위에 있다. 사인이 바뀌었다. 코사인이 여전히 코사인이고 앞에 x0는 x0 그대로가 아니라 오메가 0 스퀘어를 갖고 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두 개의 항이 앞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는 두 개의 항과 동일하고 단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오메가 0 스퀘어가 곱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x 더블 닷 equals 마이너스 오메가 0 스퀘어 x라는 말이고 이 친구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x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0 스퀘어 x equals 0. 그래서 많이 본 거죠. 우리가 처음에서 놓았던 differential equation 그 자체가 돼요. 문제를 제대로 풀었으니까 그 답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삼각함수의 공식을 이용해 봅시다.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스 싱싱. 자, 우리 이걸 좀 간단한 걸 한번 해볼까요? exponential I 알파 exponential I 베타 두 개를 곱해 봅시다. cosine 알파 plus I sin 알파 cosine 베타 plus I sin 베타. 자, real part만 정리해보면 cosine, cosine 알파, cosine 베타. 또 imaginary part, pure imaginary part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고 sin 알파, sin 베타가 나오네요. 그리고 크로스 텀 요렇게 하면 i가 한 번씩 나오는 텀 있죠. 자, 이것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나옵니다. 독소수는 exponential 이것을 곱했을 때 각도가 합쳐져요. 그래서 이것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이고 I sin 알파 플러스 베타이고 따라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방식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도 또 얻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다음 기회가 다음 기회에 또 해보기로 하고 복소수를 이용해서 코사인 사인 덧셈 규칙의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x of t가 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것은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진 형태이고 이니셜 컨디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요 상태를 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로 갖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x of t 이것을 스퀘어 루트 c1 스퀘어 c2 스퀘어라고 묻고 스퀘어 루트 c1 스퀘어 c2 스퀘어 분의 c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스퀘어 루트 c1 스퀘어 루트 c2 스퀘어 c2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 이 친구와 이 친구 두 개를 보면 제곱을 해서 더하면 1이에요. 제곱을 해서 더하면 1이야. 제곱해서 더하면 1인 것은 코사인, 사인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델타, 사인 델타 라고 생각하면 코사인 스퀘어 델타 플러스 사인 스퀘어 델타 1이니까 equals 코사인 오메가 0 t 코사인 델타 플러스 사인 오메가 0 t 사인 델타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코스 코스 더하기 사인 사인이니까 이건 코사인 오메가 0 t 마이너스 델타에 해당하고, 자 이건 그냥 아무런 숫자였으니까 그냥 c라고 얘기해 버렸고 여기서는 a라고 하는데 amplitude라고 하는 amplitude. 그리고 이것은 initial phase 라고 하면 이러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얻었던 답을 이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얻었던 답은 x of t가 x0 코사인 오메가 t, v0 over 오메가 0 사인 오메가 0 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요게 c1이고 요게 c2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라고 하는 것은 요게 코사인 델타니까 요게 사인 델타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죠. 탄젠트 델타는 얼마가 될까요? 탄젠트 델타는 분모가 동일하니까 C1 분의 C2가 되겠죠. C1이 무엇이지? X0. C2는 뭐지? C2. V0 오메가 0가 되겠네. 그래서 탄젠트 델타가 이거니까 델타는 arc 탄젠트 V0 over X0 오메가 0가 되겠죠. 그리고 amplitude A는 어떻게 될까? C1 스퀘어 플러스 C2 스퀘어입니다.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amplitude는 C1 스퀘어 플러스 C2 스퀘어 스퀘어 루트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amplitude A가 스퀘어 루트 x0 스퀘어 플러스 v0 스퀘어 over 오메가 0 스퀘어 그리고 initial phase 델타 phase shift라고 또 얘기를 하죠. phase shift. 이 델타는 arc tangent v0 over 오메가 0 x0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첫 번째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은 사인과 코사인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 사인과 코사인의 덧셈 그 규칙을 이용해서 봤을 때 두 개의 임의의
sinusoidal function의 linear combination은 항상 another sinusoidal function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왜? amplitude만 바뀌고 그것이 cosine 오메가 0 t 마이너스 델타의 형태가 됐었죠. 이것을 이용해서 한 개의 sinusoidal function을 이용하면 에너지, potential kinetic energy, potential energy, 그리고 total mechanical energy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매우 간단하게 돼요. 자, x of t A cosine 오메가 0 t 마이너스 델타라고 했으니 velocity는 x dot t는 한 개의 항만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죠. 코사인이 사인의 마이너스 a 오메가 0 사인 오메가 0 t 마이너스 델타가 될 것이고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당장 여기에 쓸 일은 없어요. 키네틱 에너지는 1/2 m x dot square 이렇게 돼야지 키네틱 에너지가 되죠. 여기 보면 square 하면 1/2 m 오메가 0 squared a squared sin squared 오메가 0 t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죠. 우리는 오메가 0가 스퀘어 루트 k over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양쪽을 스퀘어를 해서 보면 m 오메가 0 squared equals k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m 오메가 0 squared k. 그래서 1/2 ka squared sin squared 오메가 0 t 마이너스 델타라는 항이 값이 얻어져요. 포텐셜 에너지는 1/2 kx squared 이니까 x가 여기 있으니까 1/2 ka squared cosine squared 오메가 0 t 마이너스 델타가 되죠. 이제 이 total phase sin, cosine의 아규먼트가 동일하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kinetic 에너지와 potential 에너지의 썸은 total mechanical energy가 되겠죠. total mechanical energy. total mechanical energy는 kinetic 에너지와 potential 에너지의 썸인데 그 썸은 항상 time과 전혀 상관이 없고 왜냐면 이것이 전체가 다 썸이 돼서 1으로 항상 이 두 개의 합은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1/2 ka squared initial amplitude는 이 페이즈하고 인디펜던트하게 여기에서 이제 t equal 0를 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위치가 아니라 velocity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amplitude, 그 displacement의 절대값이 결국 amplitude가 되겠죠. 그래서 그 amplitude square, 1/2 ka square, 그 스프링이 가장 많이 compressed 되어 있거나 가장 많이 늘어나 있을 때 그때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total mechanical energy is independent of time이라고 하는 것은 kinetic energy plus potential energy. 이것은 이렇게 potential energy라고 쓸 수 있을 때는 conservative force라고 하는데 conservative force의 force가 작용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kinetic energy와 potential energy의 합이 total mechanical energy로서 constant of motion. 운동을 하더라도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 보자. 우리 아까 cosine square, cosine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 식에다가 알파하고 베타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아니지. 알파하고 베타가 같으면 1 이퀄 코사인 스퀘어 알파 플러스 사인 스퀘어 알파 이렇게 되네. 그치?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인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걸 이용하면 이것은 1 마이너스 2 사인 스퀘어 알파 라고도 쓸 수 있고 2 코사인 스퀘어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도 쓸 수 있고 그걸 이용하게 되면 사인 스퀘어 알파는 1 half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 사인 코사인 스퀘어 알파는 1 half 1 플러스 코사인 2 알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이 식이죠. 근데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도 항상 까먹으니까. 여기서 핵심은 사인과 코사인의 스퀘어를 해도 여전히 시누소이드 펑션이다. 단 시프트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냐면 루트 민 스퀘어 밸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는 양이지만 각각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각각은 사인 스퀘어, 코사인 스퀘어에 디펜드한 oscillating 펑션이 된다. 그럼 이것들의 타임 에버리지를 구하고 싶어서 이런 공식을 유도해 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의 피리어드만큼 한 에버리지 아웃을 하게 되면 이게 시누소이드 펑션이기 때문에 oscillate 하면서 up and down이 돼서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이 뒤에 파트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피리어드만큼씩 계속 피리어드의 하프만 해도 돼. 스퀘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에버리지 아웃 하게 되면 결국에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그러니까 periodic average를 하면 항상 1/2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sin 펑션, cosine 펑션 이것을 period 타우에 대해서 전개를 한다라고 적분을 해서 그 시간으로 다시 나눠줘. 그러면 그것은 다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게 되고 따라서 kinetic 에너지의 time average, potential 에너지의 time average는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에 정확히 반에 해당하는 값을 얻게 돼요. 오케이, let us 한국말로 해야지. damped harmonic oscillator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damping force는 이렇게 velocity에 비례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사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F equals ma를 쓰는데 F는 스프링이 달려서 마이너스 KX 그리고 댐핑이 있어서 마이너스 BX 닷 이런 힘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뉴턴 세컨드 로에 의해서 이게 mx 더블 닷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정리하면 mx 더블 닷 그리고 플러스 bx 닷
플러스 kx equal 0 이렇게 하면 스프링의 힘과 댐핑 포스 이 두 가지만 작용했을 때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x의 first order time derivative, x의 second order time derivative의 linear combination 여기 m, b, k 이 세 개가 전부 다 constant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이것은 x의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이고 equal 빵이기 때문에 이것은 homogeneous equation이 되겠죠.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 homogeneous 할 경우에 두 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솔루션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의 arbitrary parameter constant들을 곱해서 linear combination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general solution이 될 것이고 두 개의 undetermined parameter들은 initial condition이나 final condition이 주어졌을 때 완전히 결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을 한번 구해보기로 합시다. 자, 편의상 우리는 새로운 파라미터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타가 여기 B가 없을 때 simple harmonic oscillator가 되겠죠. 다시 잘 안 보이지? 더블 닷. 자, simple harmonic oscillator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sin 오메가 0t, cosine 오메가 0t의 linear combination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amplitude의 sin 또는 cosine의 오메가 0t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해서 phase하고 initial phase t equals 0를 대입했을 때 cosine과 sine의 argument가 결정이 되는데 그 initial phase와 amplitude 두 개의 undetermined parameter를 결정하든지 C1 cosine 오메가 0t, C2 sin 오메가 0t 해서 C1, C2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아무튼 B가 0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두 개의 linearly independent 솔루션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X에 다시 붙어있는 term이 존재하게 되면 이 미분 방정식은 약간 더 복잡해지게 되겠죠. 자, 전체 방정식을 m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x 더블 닷 플러스 b over m x 닷 플러스 k over m x equals 0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값을 집어넣어주면 오메가 0 squared x 이때 이 값을 편의상 2m으로 나눠주고 2를 곱하게 하고 이 값을 베타라고 이름을 짓기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x 더블 닷 플러스 2 베타 x 닷 플러스 오메가 0 squared x equals 0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솔루션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을 구한다고 했을 땐 우리 trial 펑션을 exponential 펑션으로 대입했었죠. exponential lambda x라고 하는 trial 솔루션을 이 방정식에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 lambda square 2 beta lambda plus omega 0 square exponential lambda t equals 0라는 형식을 얻게 되고 exponential 펑션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고 했죠. exponential 펑션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0이 아닌 숫자는 항상 나눠줄 수가 있고 따라서
characteristic equation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eigenvalue equation, characteristic equation, circular equation 뭐 이런 식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이러한 quadratic equation의 솔루션은 여러분이 이제 눈치챘겠지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equals 0라고 하는 quadratic equation의 솔루션을 풀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b 스퀘어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 중학교를 다닌 사람은 그 앞에 x의 개수가 2배로 나눠졌을 때는 식이 분모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걸 배웠죠. a가 1이고 하게 되면 람다의 두 개의 값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스퀘어의 형태를 갖게 돼요. 자,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 방정식이 더블 루트인가 아닌가. discriminant d equals 0가 아닌 경우가 더블 루트가 아닌 경우 d 프라임이라고 보통 하죠.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discriminant가 되는데 d equals 0라고 하는 케이스와 구별이 되게 돼요. 이때는 람다 1, 그러니까 람다 플러스하고 람다 마이너스하고 달라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람다 플러스하고 람다 마이너스가 둘 다 같아. 무엇으로?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달라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second solution 이것을 구해야 돼. 다시 말해 first solution은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t라고 하는 것이 first solution이고 이미 우리가 증명했듯이 t times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t 이게 second solution이 됩니다. 더블 루트가 됐을 때. 그래서 x of t는 알파 플러스 c1 플러스 c2t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t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블 루트가 아닌 경우엔 두 개의 근이 있어서 그 두 개의 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써주게 되면 x of t c1 e to the 람다 플러스 t 플러스 c2 e to the 람다 마이너스 t 이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underdamped case, underdamped. 자, 우리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if 오메가 제로가 베타보다 크다. 다시 말해 댐핑이 약하다 라고 했을 때는 스퀘어 루트 안이 네거티브가 되죠. 근데 우리는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i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갖게 되죠. 어떻게? 마이너스 베타 람다 플러스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i 오메가 프라임 단 오메가 프라임은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 스퀘어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 이렇게 했으면 돼요. 왜냐하면 오메가 제로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람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i 오메가 프라임 여전히 오메가 프라임은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 스퀘어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e to the 람다 플러스 t는 2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i 오메가 프라임 t exponential 람다 마이너스 t는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i 오메가 프라임 t가 되겠죠. 이걸 좀 정리를 하면 2의 마이너스 베타 t 2의 i 오메가 프라임 t 2의 마이너스 베타 t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프라임 t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e to the i 오메가 t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로 나타내면 exponential minus beta t 팩터 아웃되고 arbitrary parameter c1과 c2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코사인 오메가 프라임 t 플러스 2 타임 c2 사인 오메가 프라임 t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가 베타보다 클 때, 다시 말해 댐핑이 약할 때 나타나는 숫자가 되겠어요. 잘 들여다보면 요 오메가 제로에서 제곱을 해서 베타 제곱을 빼기 때문에 이 값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보다 작겠죠. 따라서 댐핑이 만들어지게 되면 원래 characteristic frequency 오메가 제로에 비해서 약간 주기가 길어져. 프리퀀시가 작아지니까 좀 느릿느릿해진다. 딜레이가 있다. 아무래도 운동에 방해를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 밀려서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서 느릿느릿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 프라임이 오메가 제로보다 작아서 진동의 그 주기가 약간 길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exponential 팩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찌그러들겠죠. 그래서 이 솔루션은 아슬레이트를 하는데 점점 작아지는 형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exponential 형태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댐핑한다. 물을 먹어서 이렇게 이 진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점점 감소한다 해서 이 솔루션을 underdamped system 이라고 해요. 오메가 제로가 베타보다 큰 경우 언제나 oscillate 하는데 그 amplitude가 exponential minus beta t의 형태로 계속 감소한다.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oscillating 팩터가 있으나 마나 얘네들은 어디에 트랩에 딱 걸려 있어. 시누소이드 펑션은 amplitude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exponential 팩터 때문에 이 솔루션은 t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게 돼요. 찌그러들어서 정지해버려요. 마찰이 있으면 진자의 운동도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해서 정지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은 베타가 오메가 제로보다 클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overdamped system이라고 해요. overdamped system은 람다 플러스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스퀘어 루트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가 됐고 이제 이것은 파지티브이니까 그대로 실수가 되겠어요. 복소수가 없어. 복소수가 없다라는 것은 람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가 될 거고 oscillating 팩터가 없다. e to the 마이너스 e to the i 오메가 t 형태가 안 나오고 그냥 둘 다 exponential 펑션으로 real exponential 펑션으로 나온다. 그 말은 뭐냐? 다음과 같다. 마이너스 베타 t,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t가 팩터 아웃 되고 e to the 스퀘어 루트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 t e to the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 t의 형태 이게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된다. 우리는 하이퍼볼릭 익스포넨셜 펑션이 있는데 익스포넨셜 펑션을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이랑 해서 더한 것을 코사인 하이퍼볼릭 x라고 얘기하고 사인 하이퍼볼릭 x는 odd 펑션을 얘기해요. even 펑션, odd 펑션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것은 e to the 스퀘어 루트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 루트 t 하고 e to the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 t 이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코사인 하이퍼볼릭과 사인 하이퍼볼릭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도 있지만 C1 프라임 코사인 하이퍼볼릭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 t C2 프라임 사인 하이퍼볼릭 베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스퀘어 t의 형태로 답을 쓸 수도 있어요. 기억하죠? e to the 코사인 x는 e to the ix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x 그래서 1/2 sin x는 e to the ix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x 한 다음에 1/2i 이렇게 했던 거를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exponential function e to the i 오메가 t,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되었던 솔루션을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또 사인 오메가 제로 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가 풀었었던 더블 루트가 됐을 때 다시 말해 이 친구들이 디스크리미넌트가 제로가 되었을 때는 우린 더블 루트가 된다고 했죠. 더블 루트가 되면 그 두 개의 솔루션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해져 버리기 때문에 제너럴 솔루션은 절대로 그 한 개의 리니얼리 한 개의 솔루션이 제너럴 솔루션을 만들 수 없다고 했죠. 항상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세컨드 솔루션을 꼭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론스키안의 미분 방정식으로 항상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경우에 코에피션트가 컨스탄트인 경우에는 항상 그 답이 아주 간단해서 first solution에 이게 변수가 x였으면 x를 곱한 형태. 지금 변수가 t의 함수이니까 x가 t의 함수니까 t를 그냥 곱한 것이 바로 그 답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critical damping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는 우리는 homogeneous 케이스, 다시 말해서 driving force가 없이 오직 damping force와 spring force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general solution을 구했고 그것이 베타는 b 나누기 2m, b over 2m이라고 하는 베타의 값이 characteristic frequency 오메가 0 스퀘어 루트 k 오버 m이라는 값과 동일할 때 critical damping을 이루었고 베타가 클 때 over damped 시스템이 되어서 오직 그 real exponential function
다시 말해 코사인 하이퍼볼릭 펑션과 사인 하이퍼볼릭 펑션의 합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베타가 작아서 오메가 제로 빼기 베타가 0보다 크게 되는 순간 무슨 댐핑에 의해서 앰플리튜드가 줄어들면서 여전히 어슬레이트하는 그런 답을 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변에 드라이빙 포스가 있다. F 드라이브라고 써있죠. F 드라이브. 드라이빙 포스가 주어져 있을 때는 답을 어떻게 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스를 모두 다 나눠주게 되면 이건 X 더블 닷 B 오버 2M의 2 베타 X 닷 그리고 K 오버 M 오메가 0 squared X equals F0 over M 이것을 A0라고 합니다. 코사인 오메가 T 자, 요것은 오메가하고 일반적으로 오메가 제로하고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이러한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트라이얼 솔루션을 무엇을 집어넣을까가 문제가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non-homogeneous equation일 경우에 X의 particular solution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particular solution은 우변의 답이 되도록 하는 형태가 되겠죠. particular solution을 얻기만 하면 homogeneous equation, 이거 equal 빵인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아마 아까 다 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C1, X1, C2, X2 이렇게 해서 이것이 X가 되겠어요. 여기 X1과 X2는 앞에서 구한 linearly independent한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들이 되겠죠. X의 particular를 구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complex variable을 쓸 수가 있고 무식하게 그냥 코사인 사인으로 해서 덧셈 법칙 이런 것을 이용하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풀어보기를 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때 무조건 오른쪽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오른쪽의 정보는 답이 코사인 오메가 t와 관련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x는 코사인 오메가 t라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어떤 앰플리튜드? 코사인 오메가 t. 아니면 말고. 이걸 대입해. 그러면 오메가 제로 미분 두 번 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그럼 요거와 요것은 코사인 오메가 t를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딱 넣어. 그러면 전체 a가 묶여 나오고 요걸 한 번 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겠죠. 2 베타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equal a0 코사인 오메가 t. 실패. 트라이얼 솔루션 근처에 갔는데 이 찌꺼기가 나와. 이 찌꺼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얘가 코스 싱싱으로 묶여가지고 렐러티브 페이즈가 생기는구나를 우리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오메가 지금 요것을 틀린 답을 이건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뭔가 페이즈가 들어가야 된다. 그 페이즈를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델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델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아직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C1, C2라고 했을 때 두 개의 팩터를 팩터라고 합시다. A의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4 베타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하고, 요것을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2 베타 오메가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equals A0 코사인 오메가 t가, 요걸 보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에 이거를 코사인 어떤 파이, 이걸 사인 어떤 파이, 마이너스 사인 어떤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코사인 빼기 사인이니까 얘는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페이즈 시프트를 만들어내게 되고, A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4 베타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이퀄 A0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자, 아까는 실패했었는데 만약 이 파이가 델타를 캔슬 시킨다면, 다시 말해 파이 이퀄스 델타가 된다면 이건 없어져 버리고 솔루션이 되네. 그리고 앰플리튜드가 캐피털 A가 A0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플러스 4 베타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이런 형태로 앰플리튜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이 뭐냐? X particular solution은 A0 스퀘어 루트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4 플러스 4 베타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그리고 델타는 arctangent x분의 y 2 베타 오메가 0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린 다음 페이지에 이것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어요.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x 더블 닷 플러스 2 베타 x 플러스 오메가 0 스퀘어드 x 이퀄스 a0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 좌변은 모두 다 리얼 넘버이고 우변도 모두 다 리얼 넘버예요. 핵심은 코에피션트가 2 베타 오메가 0 스퀘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얼 넘버라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아까 지저분하게 풀었던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게 돼요. 자, 우리가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합시다. 코사인, 여기서는 오메가 t를 오메가 드라이빙 포스라고 해서 오메가 d라고 얘기했네요. 코사인 오메가 dt라고 얘기하면
코사인은 exponential I 오메가 t의 real part에 해당해요. 실수부에 해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 x of t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걸 복소수로 확장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복소수의 세 개를 다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소수의 특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자고 하는 거니까 x of t와 y of t란 두 개의 리얼 솔루션을 가정해서 independent x 플러스 iy를 z of t라고 하는 컴플렉스 솔루션, 미분 방정식의 컴플렉스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저 식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z를 대입한 다음에 real part를 생각을 해보면 요것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 x를 두 번 미분하면 요거 x 더블 닷 i y 더블 닷 z를 한 번 미분하면 x 닷 플러스 i y 닷이 여기다가 대입되는 거. 그 다음에 오메가 0 그럼 요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는 꼴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 앞에 개수에 i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x 실수부와 허수부는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리니어하게 분리가 되고, 그래서 z를 대입한 다음에 real part를 취하면 그냥 원래 x만 대입한 거하고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y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z를 대입한 다음에 imaginary part를 취하면 y만의 미분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z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서 오른쪽에 a0 코사인 대신에 e to the i 오메가 t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혹시나 풀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양쪽에 real part를 취하면 이건 x로 바뀌고 이건 코사인으로 바뀌니까 사인 코사인은 미분할 때마다 사인 코사인도 바뀌고 부호도 어떤 때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사인을 미분하면 또 플러스가 나오고 아주 짜증나기 때문에 컴플렉스 넘버로 풀어놓고 z를 다 구한 다음에 그 g를 구한 다음에 real part x of t를 거기서 프로젝트 해가지고 프로젝션 아웃 해서 찾아내면 된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드라이빙 포스가 사인이면 어떠냐? 이렇게 해놓고 이 밑에 식에다 다 i로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버리면 z의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이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소수의 방정식은 사실은 coupled oscillate,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이퀘이션 두 개인데 하나는 코사인, 하나는 사인으로 돌아가는 거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저거 해서 한 개의 방정식이 아니라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푸는 거에 해당하고, 그런데 재미있게도 두 개를 푸는 게 더 어려워야 되는데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방정식을 풀기로 합시다. 요 방정식을 푸는데 z는 복소수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이 방정식을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쉬워지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사인과 코사인은 미분을 하면 사인, 코사인 이름이 바뀌어. 근데 익스포넨셜은 이름이 안 바뀌어. 계속 익스포넨셜이 앞에 팩터로만 튀어나와. 따라서 앞에 문제를 풀 때는 막 지저분하게 페이즈를 돌려주고 했는데 이 z, 컴플렉스 넘버 문제를 풀 때는 페이즈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 페이즈를 안 돌리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z의 particular solution으로 다음과 같은 트라이얼 펑션을 오른쪽하고 똑같은 거, 페이즈를 안 바꾸고, 페이즈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constant가 페이즈를 흡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의 i 오메가 t 똑같은 거를 하면 얘를 여기 넣었을 때 얘는 그냥 개수만 i 오메가의 제곱이 나오고 i 오메가 한 번 나오고 이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전체 함수는 2의 i 오메가 t에 비례하니까 여기에 있던 2의 i 오메가 t 캔슬되고 하는 형태를 만족하기 때문에
시너소이드 펑션으로 쓴 것보다 익스포넨셜 이미지너리 펑션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식을 대입하게 되면 아까 그 스프링 포스에 해당하는 텀 오메가 제로 그리고 요거에 대입하면 오메가 D의 제곱이 나오고 I의 제곱이 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D의 제곱이 나요. 그리고 베타가 들어가는 이 항에다가 이 항 C 닷을 하면 I 오메가 0가 팩터 아웃 되니까 I 오메가 0가 아니라 I 오메가 D 드라이빙 포스에 해당한 플러스 2I 베타 오메가 D가 나오게 되고 amplitude 알파 이거 컴플렉스 넘버예요. exponential I 오메가 T 우변은 원래 A0 I 오메가 T 이렇게 되니까 요 exponential oscillating factor가 캔슬이 된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요 넘버 요 컴플렉스 넘버 곱하기 알파가 A0라고 하는 리얼 넘버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constraint였겠죠. 이 constraint를 이용하게 되면 알파는 A0 나누기 이 긴 벡터를 디노미네이터에 놓는 거죠. 자, 이 벡터는 real part와 imaginary part로 구성되어 있지. 얘를 realize 하자. realize. 실현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만들면 실수하. 복소에서 실수하는 complex conjugate를 곱해줘야지. complex conjugate 곱하면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해야지 값의 변화가 없겠죠. 자, 그럼 이 분모에 realize 된 것은 각각 real part의 스퀘어와 imaginary part의 스퀘어로 나타나게 될 거고 밑에서 있던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라는 것이 분자로 오면서 플러스 i라고 하는 게 분자로 오면서 마이너스 i로 바뀌게 돼요. 자, 요것이 amplitude 스퀘어와 같은 것이니까 여기서 스퀘어 루트로 분할을 하면 A0 오버 스퀘어 루트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x-iy 스퀘어 루트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친구 요게 바로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i 사인 델타의 형태로 컴플렉스 페이즈 e to the 마이너스 i 델타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amplitude는 real amplitude A0 나누기 스퀘어 루트 오메가 0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D 스퀘어의 스퀘어 플러스 4 베타 스퀘어 오메가 D 스퀘어 분의 1이라고 하는 real amplitude 곱하기 complex phase e to the 마이너스 I 델타.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게 real part, imaginary part였으니까 real part분의 imaginary part 2 베타 오메가 D 나누기 오메가 0 마이너스 오메가 D0 D 스퀘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phase가 결정이 된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컴플렉스 펑션 Z 펑션이라고 하는 파티큘러 그 솔루션은 똑같은 코에피션트 그 오버롤 팩터를 갖게 되고 컴플렉스 페이즈를 포함시켜서 e to the i 오메가 t라고 하는 트라이얼 솔루션의 oscillating 팩터를 포함하고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풀면 여기에서 real part는 이 오버롤 팩터가 다 real 넘버이기 때문에 oscillating factor는 exponential의 코사인으로 바뀌고 real part는 코사인이고 imaginary part는 사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complex number를 이용하게 되면 그 driven, damped, harmonic oscillator 솔루션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구했으면 여기에 complex phase 델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particular solution이기 때문에
particular solution은 항상 homogeneous equation의 두 개의 linearly independent solution의 linear combination과 더해졌을 때 general solution이 된다고 했죠. 이러한 값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 우리는 그 솔루션을 확실하게 정확한 값들을 결정해서 앰플리튜드 그리고 코에피션트들을 모두 다 결정할 수가 있게 돼요.